네. 그러면 이제 장이 시작됐으니까요. 얼른 이분부터 모셔서 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크게 오르면서 시작을 하네요. 일단. 그래야죠. 예. 올라야죠 오늘은. 네, 오늘 이제 36포인트 올라서 이제 2248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예. 1.6% 가까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13.7포인트 올라서 688포인트고 어허. 2% 이상 급등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이 한 1200개로 지금 압도적으로 아유. 많은 지금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한 2% 가까이 그러니까요. 크게 네, 오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1%, 하이닉스가 2%, 뭐 네이버 카카오 각각 다 2%. 시총 상위 한 10개 기업 대부분이 최소 뭐 1% 이상씩은 그러네요.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특히 많이 오르는 거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5%. 미국에서도 백신주들이 아마 백신 가격 인상 좀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한 6% 가까이 오르는 거 같고. 파이자인가 거기가 그 코로나 백신 뭐 4배인가 올린다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한국 백신주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이 안 되니까 이제 가격을 올리는구나. 근데 우리는 다시 또 뭐 12월 설 이런 거 나오더라 또. 12월이요? 네, 12월에 또 아, 많이 겨울에 오더라고. 다시 유행하는 네. 건. 아유, 이제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뭐 백신주 오르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뭐 가장 안 좋았던 게 이제 증권 건설주인데 오늘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음흠. 메리츠 금융주주가 5%. 그러니까 증권사 보증한 것도 좀 이번에 매입하는 걸로 좀 이렇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 그 50조 플러스 알파 그거. 네. 네. DLNC가 한 4%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이제 증권사 그 건설주도 오르고 있고 현대건설도 한 3% 정도 반등하고 있고 GS건설도 각각 4%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 건설주가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 또 셀트리온이 한 3%, 하나솔루션도 3%, 대부분 다 고르게 2, 3%씩은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그나마 좀 은행주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은행주? 예. 신한지주가 약보합이고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신한지주가 약보합이고 DB손해보험이 한 1%, 현대모비스가 한 1% 정도, 요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다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게임주 좋습니다. 위메이드가 한 6%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가 한 5% 올랐는데 지난주에 이제 공무원 교육하는 회사 하나를 인수했더라고요. ST 유니타스라고. 아, 메가스터디가. 메가스터디 공단기라는 브랜드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네. 그 회사를 이제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인 시장도 더 이게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공무원 시험 뭐 준비하는 뭐 이런 네, 데가. 공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리고 매드팩토가 한 4% 올랐고요. 매드팩토요? 예. 바이오도 괜찮아요. 오늘 그 레고캠 바이오도 한 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이게 뭐 거의 한 3, 4%씩은 다 기본으로 대부분 다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덜 오른 기업이 뭐 골프존,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요 정도가 좀 덜 오르는 편이고요. 네. 대부분 다 지난주 워낙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32포인트 올라서 한 1.45%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올라서 지금 13.69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이 한 1320개, 하락은 128개니까 압도적으로 오늘은 다 오르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매도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은 좀 사고 있는데요. 주로 매도하고 있는 거는 서비스 업종하고 화학 업종, 금융주, 이쪽은 좀 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한 이유는 그런 물량들을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다 순매수하면서 오늘은 기관들의 그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역시 그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이제 건설주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갤럭시 부품주들도 좀 오늘 강한 편이고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반도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제 약간 이제 금리 상승 속도 둔화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그 성장주가 강합니다. 웹툰주, 뭐 인터넷주, 게임주 이런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다 일제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섹터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백신주도 좋고 바이오도 다 괜찮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섹터 대부분이 한 2% 이상씩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전 업종 다 상승이고 다만 손해보험주하고 뭐 백화점 유통 이쪽이 좀 덜 올랐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얼마나 더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 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네네. 자, 거의 뭐 전 업종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은 네.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잠시 또 보고서 좀 보고 와서 다시 시장 한번 계속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당사의 전배승 금융당당 연구원님이 이제 PF발 유동성 위기 완화 국면 좀 전개될 것 같다. 이런 오늘 보고서를 좀 썼고요. 그 50조 플러스 알파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그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이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이제 ABCP라 그러죠. 요 디폴트 사태 이후로 단기 자금 시장의 급격한 경색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이제 떨어졌고요. 시장 금리 상승폭 이상으로 이제 최근에 CP 기업어음 금리가 너무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자금 시간 전반에 이제 유동성 위기 징후가 좀 실제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이제 50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체한 펀드를 가동을 하고 정책금융기관이죠.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제 신용, 보증보험 이런 데를 좀 동원을 해가지고 회사채와 이제 CP 기업 어음을 좀 매입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또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이제 기관을 통해서 증권사 유동성을 지원을 해주고요. PF 사업자 보증 지원도 들어갑니다. 주택 보증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증도 좀 정부 차원에서 해주겠다라고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발발 직후 시행된 단기 자금 시장 안정화 조치가 거의 다시 지금 재현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정부도 이런 좀 PF 문제를 이제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좀 시사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가 만약에 더 진행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고 이 자금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재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전체 채무 보증 규모가 48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50조가 넘는 금액이니까 좀 불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요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건 아니고 일시적인 이제 유동성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나 지금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PF 신용 위험이 지금 본질적으로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단기간에 살아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냉각되니까 이게 속도가 이게 좀 지금 천천히 급냉이 가야 좀 되는데, 됐으니까. 완전 급냉, 예, 부동산이 이게 결국 급냉하면 PF에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좀 천천히 떨어지면 뭐 이게 완충 역할을 할 텐데 네. 너무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좀 이게 파급 효과가 좀 커졌던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PF는 좀 약간 또 어리석은 질문일 것 같긴 한데 PF는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늘 계속 돈 벌어야 돼? 한참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또 안 좋을 땐 망하는 것도 몇 개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뭐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러면. 뭐 PF도 망하는 게 뭐 당연한 건데 그걸 이렇게 막 떠받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거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딴 데로 생겨서 번지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이다. 이게 이게 문제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약자 이름이. 네네네네. 금융이거든요. 부동산 금융이니까. 네.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지금 신뢰가 깨진 상태잖아요. 약간은 강원도가 돈을 안 갚어 이러니까 다른 데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아니, 정프로 얘기도 일리는 있지. 네. 돈 벌 때는 뭐 그걸로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 벌고 벌잖아요. 와서 네. 이제 물려 돌아가니까 이제 또 그 회사도 지원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정프로 뭐
빌라 뭐 팔 때 손절 친다고 누가 뭐 그리고 너 한 푼 뭐- 도와줬나? 어? 다들 그 개인적으로 PF 한 거거든 정프로도. 놀리기만 하고. 주식 사서 물리면 뭐 반환을 해주길 하나 뭐 환불도 안 해.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네. 정프로 그러니까 좀 이거는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프로 개인의 문제는 그 하나는 뭐 크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데 요거는 이제 증권사 몇 군데가 터져버리면 아니 근데 이제 정프로의 좀 문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수수료를 받단 말이야. 받아서 그게 뭐 그 금융회사에 다 내부 유보가 되나 임직원들한테 다 보너스 주고 네. 막 다 한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이제 이게 물리면 사실 그럼 그 사라진 돈은 토에 넣은 돈지 이러면. 이런 얘기지 빈정 상한다는 네, 얘기잖아. 그런 부분 이제 정부에서 잘 이제 해야 되겠지. 이게 뭐 사금융회사나 뭐 개인들이 한 것까지 다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겠지.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증권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초기에 또 이렇게 방관해 버리면 아니, 뭐 물론 리먼 사태가 괜히 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옛날에 10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도 이 PF 때문에 한번 제가 기억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런 또 리스크를 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여기에 이제 모든 회사채를 다 사주는 게 아니라 그 특히 그 건설사는 신용등급 A1 이상만 사줘요. 거기 3개밖에 없더라고요. 뭐 삼성물산하고 DLNC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회사채를 매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신용 회사채는 또 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어느 정도 확보된 알겠어요. 예. 그렇게 꼭 해,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 이미 뭐 상한 빈정은 못했어. 얘기해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정프로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다.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전 금융권의 PF 대출 보증 규모가 꽤 큽니다. 한 150조 원 정도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이 세 개 쪽이 지금 가장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일단 좀 방어를 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쨌든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신용 경색 문제는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이제 자동차 하시잖아요. 근데 러시아 자동차 공장 매각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러시아 자동차 네, 공장이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그 러시아 쪽에 현대차. 기아가 있는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기아가? 기아 아. 현대랑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러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 현지 자산 강제 몰수를 좀 하고 있대요. 몰수? 네, 몰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압류된 공장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뭐 현금 확보 창구로 쓰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산 몰수해가지고 그 나라 정부의 정치적 입장 변화를 좀 호소하려는 그런 좀 외통수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도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꼭 그 회사들을 나가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나가라고 협박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보면. 이제 네. 그 해당 나라에서 좀 친러 쪽으로 좀 이렇게 온도가 네.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기대로. 참 철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반러 감정이 더 생기지. 참.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지금 그래서 행동들을. 저쪽 나라들 저 푸틴하고 시진핑 다들 보니까 좀 이상해. 생각의 체계가 말이야. 네. 아니, 러시아 그래서 뭐 스타벅스 뭐 맥도날드 다 나갔잖아요, 그죠? 다 나- 네, 전에 지금. 그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언론상으로는 좀 강제 매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거기가 올해 그 이제 하반기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산 규모가 2.62조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일단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어요. 가동은 지금 다- 스탑된 상태예요. 스탑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만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강제 매각이 이미 진행됐던 그 자동차 회사가 르노가 있습니다. 르노가 3.1조 원, 닛산이 1조 원 이미 강제 매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현대차도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저 손실 2.6조 원 정도 손실이 좀 불가피한 거죠 사실상. 돌려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 뭐 어디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 얘기는 일단 좀 만약에 저게 현실화되면 손실 반영이 불가피해서 주가에 좀 안 좋을 수는 있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실현 가능 이익 대비 러시아 관련 비용이 가장 큰 업체는 현대위아라고 합니다. 위아가 좀 가장 리스크가 크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러시아 비중이 좀 작아서 위아는 그 장비 업체인가요?
그렇지. 그 얘가 엔진 만드는 엔진 만들고. 네. 네. 엔진 쪽 회사인데 근데 러시아 비중이 좀 이익 대비해서는 큰 편인가 봐요. 그리고 모비스랑 한국타이어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어쨌든 4분기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현대차가 좀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이슈가 좀 빨리 종결되는 게 좀 기업 가치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만약에 공장 이 커피랑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그냥 몰수해 갖고 자기네가 커피 팔면 되는데 네. 공장 몰수해 갖고 거기서 자기네 자동차를 또 만들 수 있나? 아니 커피는 몰수가 아니라 자진 철수야. 뭐 그렇다. 아니 예. 커피 그거 해봐야 어차피 그 러시아 건물에 네. 러시아 직원들 커피 따라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아예 안 해. 이렇게 네. 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커피 원두 재고해봐야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자동차는 뭐 고용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결정. 이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그거 가지고 뭐 자동차 만들 수 있는 그러고 상황도 보니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그 다 그런 것만 진출해 있었구만. 뭐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 심플하게. 그러네요. 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만 거기에 때로 공장 지었나? 아, 지금 현대가 손해가 꽤 큰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2.5조 정도가 지금 아, 그럼 또 이거 자산이니까. 일회 비용이 아니고 현대차 또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결론은 안 난 거라서. 근데 이제 르노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강제 매각 해버렸거든요. 장사는 잘 된다는데 네. 자꾸 그런 악재가 터진대. 그러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어? 그래서 그때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미국에는 또 엔진 고장에서 물어줘, 저쪽에서 전쟁 나서 물어줘. 아이, 그 세타2 엔진인가 그거. 평생 보증하는 바람에 그게 참. 아이고야. 세타2 엔진을 러시아에다만 팔아먹을 거 그랬나 봐. 그럼 퉁쳐버리자. 깔끔하게 퉁치고. 그래? 알았어. 퉁친다. 아이고. 다 악재, 어쨌든 뭐 악재입니다, 그죠? 좋은 뉴스는 아니죠. 좋은 뉴스는 아니죠. 네. 강제 매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잘못하면 몰수당해 버리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교훈을 하는. 예를 들면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성장 왜냐하면 성장률이 빵빵 뭐 나오고. 5% 10%인데 근데 이런 일에 툭툭 걸려들면은 답이 없는 거야.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집단 소송 가고 뭐 난리 아니, 나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시장 경제, 자본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투자는 네? 미국부터 시작해서 점점 실력을 키워가지고 신흥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한다고 그렇게. 속상하네. 자, 하여튼 뭐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 이제 2차 전지 이제 매주 자료를 쓰는데 유럽의 RMA 선제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럽의 원자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그 RMA 추진을 공식화했던 이유가 일단 우방국, 한국, 미국, 일본들과 배터리 광물 소재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산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여기에 좀 동참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유럽 네. 비중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소재 회사죠. 그게 이거랑 좀 연관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산자부와 대한상의 같은 경우 EU와 11월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수렴을 거쳐가지고 내년 1분기에 법안 초안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소재라든가 한국의 배터리사들이 조금 더 이제 유럽 쪽에서 중국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요. 실제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 점유율은 일단 65%로 1등인데 그 한국도 중국 광물 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결국엔 유럽마저도 탈중국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밸류 체인 내에서 이런 쪽에 좀 관련된 뭐 정제 업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잘했던 광물 자원 쪽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50만 원 넘어갔다. 언제요? 네. 샀어야 되나? 여튼 뭐 오늘 대형주 위주로 한번 좀 쭉 살펴보면
삼전 하이닉스는 한 1.6% 정도. 네. 그리고 대형 중에 조금 많이 오른 게 셀트리온 카카오가 한 3% 가까이. 네. 그리고 건설주가 많이 올랐네. 네, 건설주의 오늘은? 건설주가 많이 올랐어. 건설주가 제일 많이 빠졌거든. 네. 건설. 최근에. 건설이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0% 네, 올랐고요. 10%. 9점 몇 퍼센트 올랐네. 건설, 증권, 뭐 바이오 이런 건설. 객들 중. 건설이나 있지 않나요? HD 현대는 여긴 아니죠. HD 현대는 지주사죠. 지주죠, 지주. 지주. 건설. 건설 없는 것 같은데. 그 DL 뭐 있지 않았어요, 제가? DLENC? DLNC. ENC였나요? DL. 그것도 건설이야. DLNC 건설이죠. 건설이야. DL ENC랑 대림산업이죠. DL 건설 아닌가요? DL 건설? 응? DL 건설도 있어. DL 건설. DL 건설 있고 DL ENC 있죠. 예. 둘 중에 아마 제가 건설이었던 것 같아요. DL 건설은 오늘 한 3% 정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직 자기가 뭐 갖고 있는지도. 아니 에? 그 이제 죄송합니다. 뭐 얘기하려다가 이건 뭐 그래서 안 되죠. DL 건설 아마 제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 징징 누구 그래, 오셔가지고 DL 건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분이 너무 빠졌다 그래갖고 네. 아 징징한테 또 의지해서가 들어갔어? 그 징징 이분이 응. 너무 빠졌다 그래서 그 정도 빠질 건 아니라고 아주 얘기하셔갖고 그럼 내가 한번 그때 들어가. 아니 그분도 그걸 원치 않지. 왜요? 정프로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 나 참. 아니 그 아니, 괜한 저도 이제 그런 선의는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저도 끊어내야죠 이 약순환을. 예. 근데 하여튼 그 이후로도 하여튼 DL 건설이 그건 얼마나 많이 빠졌어 그러고 나서. 엄청 빠졌죠. 응? 떨어지는데 아주 그냥 채찍질을 가했구만. 네, 맞아. DL 건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저보다. 그래, 거기 DL 건설 가지고 네. 계신 이렇게 써 있네. 정작 본인은 몰라요. 고맙습니다. 자, 리포트 다 봤나요? 네네네. 네. 그럼 어떻게 뭐 일정 예, 일정만 볼까요? 오늘은 이제 그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돼 있고요. 내일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 있고 이제 신라젠에 이어서 내일은 코오롱 티슈젠이 상장 폐지 여부가 아, 저게 결정이 또 됩니다. 한때 티슈젠? 예, 티슈진. 티슈진? 저희가 한번 좀 깊게 다뤘었죠. 다뤘죠. 다뤘었죠. 예. 그때 그때 그 무릎인가? 변호사 네. 해가지고 그 성분명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케토토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해갖고죠. 예. 임상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데 상패 결정을 해요. 예, 이제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데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상장 폐지 여부가 또 결정이 된다고. 소송은 참 어떻게 됐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SK 바이오인가요 이게 어디였죠? 어디요? 그건 티슈진인가 이름이? 회사 이름이? 네,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네,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SK하이닉스랑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요. 목요일은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있으면 그날 IR이 있고요.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있고 목요일은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랑 금요일 날은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보사지 인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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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네요. 케토톱하고 인보사하고 전혀 뭐 한 글자도 똑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케토톱이라고 하지? 인보사죠. 인보사. 케토톱, 인보사. 뭐 공통점이 뭐야? 세 글자. 세 글자잖아요. 아,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지? 아마 무릎 연골 치료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인보사가 무릎 연골. 그렇죠, 그렇죠. 예, 연골제. 맞아요. 그 방송 중에 그래서 계속 아마, 그 얘기가 예. 비교되고 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기억이 한편엔 분명히 있는데 정확하게 꺼내지지가 않으니까 항상 이 주식할 때도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쭉 한번 봤고요. 그러면 요 정도로 그죠? 네, 오늘 하시죠. 코스피는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가 1.6% 가까이. 오늘 중요해요. 왜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아주 강건하게 이 정도 수준을 지켜주거나 이 정도보다 더 올라주면은 좋은데 여기서 후장에 혹 또 뭐 해외로부터 장애 악재가 있다거나 그래서 밀려버리면 굉장히 좀 조금 그래서 오늘은 저 일정들이 많이 바쁜데 주식시장을 좀 볼라 그럽니다. 네. 하루 종일.
오늘 좀 중요한 계속 시장. 시시각각 좀 변하는 거 봐야 되는군요. 봐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예. 보다가 좀 변화 뭔가 좀 변곡점 이런 거 좀 나온다 싶으면 바로 좀 톡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톡 주실 때 뭘로 주실 거죠? 뭘? 뭐 문자 잔디지 당연히. 네, 잔디로 주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시험 들지 말게. 잠깐 멈추신 것 내 같은데 내가 잔디 모델이잖아. 아 그렇죠 잔디입니다. 아 누구는 내가 잔디 대표이사인 줄 알았대. 잔디 네, 전문가들의 업무 협업 툴 많은 기업들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네, 잔디. 잔디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